안녕하세요. 해외고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고나 외국인 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를 책임져 드리는 프레드 쌤입니다. 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내년 입학, 그러니까 올해 2021학년도 7월에 진행될 3년 특례, 12년 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해외고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뽑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3년 특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타 대학 대비 좀 더 높고 치열한 편이고요. 12년 특례도 지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학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쟁률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작년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8대1에서 9대1 사이 거의 10대1에 가까운 경쟁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학교하고 동일하게 2021학년도에는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2021학년도의 상황, 그러니까 특례 규정이 강화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안 떨어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3년 특례 경쟁률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8.37대 1에서 한 10대 1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3년 특례 2021학년도 과별 전공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듯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계열이 좀 많이 경쟁률이 치열했고요. 그다음에 공대에서도 치열한 분포를 보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64대 1 정도를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2018학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대략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는 610명이 지원해서 131명이 최종 등록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744명이 지원해서 159명이 최종 등록을 하게 된 경우고요.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829명이 지원을 해서 151명이 합격해서 최종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872명이 지원했고 최종 등록자 숫자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거의 140에서 150명 정도 선의 학생들이 등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12년 특례 2021학년도에 과별 지원 인원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872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입시 결과들을 살펴봐 드렸는데요. 3년 특례의 경쟁률 그리고 12년 특례의 접수 현황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이제 우리 성균관대 재외국민전형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요소들로 우리 학생들을 평가해서 합격자를 가려내는지, 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가 1단계에서 100%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별하게 되겠습니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하고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지만 다른 모든 과들은 서류평가로 전 부분 서류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원 자격이나 서류 제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년 특례, 12년 특례 모두 공히 대부분의 학과들, 성균관대 이제 모집하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3년 특례 같은 경우 이렇게 모집 정원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더 많이 왔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뭐 주저없이 더 선발하는 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능력과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발되는 학생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대학의 자율권이 있다는 부분이 3년 특례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연세대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 7월 5일부터 7월 7일 수요일까지 논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 서류 부분은 금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업로드 그리고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 제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다른 그 영상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공부한 기간이 3년이 되어야 하고요. 그 3년 안에 고등학생으로서 고등학교 과정 1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 3년의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학부형님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전체 1년의 3분의 2 그리고 학생은 4분의 3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국가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외에서 근무자로 또는 사업자로 재직한 경우를 그 부분이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모든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한 나라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학업을 했으면 안 되고요. 그 이외에 해외에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12년 전체를 공부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12년 전체를 해외에서 학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은 앞에서 간단히 봤습니다.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7대 3으로 그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와 스포츠과학과를 제외한 모든 과들은 100% 서류로 선발하게 되고 의예과와 스포츠과학과만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30%를 합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비대면 녹화 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은 이러한 면접 방식은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별력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서류의 중요성이 훨씬 더 있다. 왜냐하면 면접의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3배수, 5배수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그 숫자만큼 면접에서 2단계에서 떨어진다라고 보긴 하지만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 비대면 면접과 비교해서 녹화 업로드 영상 업로드 형식은 아무래도 변별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의 중요성이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서류들이 쭉 필요하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자기소개서와 성적표, 졸업장 요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건에 따라서 그냥 사실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재직에 대한 뭐 증명은 아무래도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근무하신 부분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고요. 12년 특례도 뭐 거의 서류 유사합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그 졸업장 그리고 성적 증명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 증빙 서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쿨 프로파일도 부분적으로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과정도 마찬가지로 성적 증명, 재학 증명, 성적 증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쿨 프로파일, 학교 활동 증빙 서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서류, 그러니까 이 서류들을 다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형식이 이루어지고요. 여기 앞에 있는 뭐 다른 일부 서류들은 그 양식이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그냥 작성한 다음에 저장시키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들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서류들은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원본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제출한 서류와 나중에 원본을 거의 그 입학이 결정된 후에 제출해서 그게 대조를 해서 뭐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불합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서류들을 업로드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신뢰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학 사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아포스티유나 이런 복잡한 서류들이나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들, 원본 서류들 굳이 업로드하는 시점에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이 결정된 후에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뭐 결국은 6개 학교를 지원하지만 원본이 여러 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시문제 6회 제외한 부분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재외국 및 특별전형이 특별전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긴 하지만 6개 학교 또는 6개의 전형, 한 학교에 2개 전형으로 지원하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는 것은 일반 수시의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모집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류 부분만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원서 부분은 온라인 그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학 지원 사이트에서 이제 그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해 놓으면 되고요. 제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되고 제출 서류 목록표는 거기에도 입력하는 형태로 되는 거고요. 이 서류 목록 안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다른 서류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대로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식에 맞춰서 신중히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졸업증명, 재학증명은 영사 확인된 원본으로 스캔을 해서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고요. 사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학생들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 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는 그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의 어떤 서류들, 그리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12년을 해외에서 이수했다는 부분에 관련된 서류들 중에서 증명해야 될 부분은 여기 접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몇 번 강조해 드렸던 뭐 추천서 앞에 자기소개서 들어갔지만 추천서 부분하고 스쿨 프로파일도 신중히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뭐 선택 서류고 제 4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이 활동 증빙 서류가 되겠죠. 물론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만은 성적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활동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게 어떤 서류를 선별해서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 안에 이제 표준화 성적 ACT, SAT, AP, IB 성적들이 여기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 공인 영어 성적이라든지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명확한 서류들 제외하고 나머지 활동 서류들은 학교와 잘 협력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서류들로 엄선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0개 항목의 서류를 20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서류들은 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입력만 하면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은 자격심사 신청서라든지 외국학교 조사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되고요. 자소서만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자소서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 우리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에 있는 일반 자소서의 양식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600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교육에 대해서 600자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4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600자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소서 부분은 자소서 설명만 해도 1시간 이상은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성균관대는 이런 양식이고 다른 대학과 일반 양식과 좀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부분만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조회 종이서라든지 사유서라든지 연령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꼼꼼하게 틀리지 않게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균관대 2022학년도 내년 3월 입학, 올해 7월에 진행되는 수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엔 다른 학교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